제가 이렇게 음악 접하게 되는 계기가 친구 통해서 이렇게 케이팝 많이 듣게 돼가지고 그 이후로 친구랑도 같이 춤추는 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뭔가 관심도 점점 생기고 그리고 그때도 좀 약간 케이팝 유행하는 게도 좀 많아가지고 뭔가 볼수록 좀 해보고 싶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는 아닌데 초등학교 때는 앞으로 뭐 하고 싶냐면 그렇게 물어보면 보통 약간 패션 디자이너나 약간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학교나 뭐 이렇게 점점 크면서 점점 약간 다른 거 관심에서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한국 와서 한국어 처음 배운 거다 보니까 사실 처음 한국 오는 거 결정만 해도 좀 되게 큰 결심이기도 하고 되게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도 하고 싶으니까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한번 도전 좀 약간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근데 와서도 이렇게 연습생 생활도 그렇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도 되게 좀 도전이 많고 약간 어려운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약간 그때는 약간 친구나 이렇게 연습생들한테 그리고 회사분한테도 도움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제가 숙소도 바로 들어가고 그리고 연습생들이랑 말 잘 안 통하지만 그래도 바디 랭귀지나 아니면 좀 약간 간단하게 이렇게 영어나 한국어 간단하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평가할 때도 항상 이렇게 저를 이해할 수 있게 좀 더 많이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연습생 때도 되게 추억 많이 쌓이고 그렇게 보냈다가 이달의 소녀까지 될 때는 되게 갑작스럽게 된 거여가지고 제가 비자가 끝나가지고 홍콩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홍콩 갔는데 엄청 갑작스러운 상황 생겨가지고 저를 갑자기 홍콩 도착하자마자 또 한국으로 불러서 아 너가 지금 바로 와서 이게 마지막 평가 보고 다음 멤버는 결정할 거다. 그래서 빨리 한국 돌아와서 같이 평가 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 보고 그렇게 한번 사진 테스트 촬영 한번 하고 이렇게 멤버로 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음악을 접했던 거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합창단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뭔가 제대로 된 음악이라는 걸 접하게 됐던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좀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계기가 있다면 굉장히 사소한 건데 저희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이제 그 합창단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알고 계셨다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 노래 잘하는 학생들을 몇 명 해서 그 합창단에 추천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저는 그 멤버에는 없었는데 제 친구가 거기에 들어가서 친구가 공연하는 장소를 놀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이제 저희 단장님이 제 노래를 안 들어보고 그냥 좀 마음에 드셨었나 봐요. 그때 보고 우리 합창단 가서 노래 테스트 한번 봐볼래? 하셔서 그때 노래 테스트를 봐보고 합격해서 입단하면서 노래에 대한 좀 이런 꿈을 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합창단을 접하고 이달의 소녀까지 오는 그 과정이 솔직히 순탄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가요가 아니라 클래식인 성악을 전공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성악가의 꿈을 계속 키워왔는데 부모님의 반대가 조금 있으셨어서 그 반대에 중간에 잠깐 쉬면서 그만두기도 했다가 부모님 말 안 들으면서 다시 시도도 했다가 막 그런 반복을 거치다가 이제 부모님이 제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아 그래 너가 이렇게까지 포기를 안 하면 성악을 해라 해서 제대로 이제 성악에 입시를 시작을 했죠. 대학을 가려고. 근데 딱 그 고등학교 3학년 입시를 준비하던 정말 중요한 그 시점에 저희 학교에서 그 부천시 음악대회를 학교 대표로 가창을 나가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정말 그냥 무대 경험을 하려고 나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이제 지금 블록베리에 캐스팅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 회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와서 이렇게 이달의 소녀 멤버 되기 위해서 사실 그게 전에도 회사한테 대략 조금 들었거든요. 저희가 회사 이제 이 프로젝트 할 거다. 이렇게 하면 데뷔할 거다. 이렇게 대충 조금 얘기해 주셨지만 근데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전에 이런 프로그램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듣고 이렇게 일단 한국어부터 잘 배워야겠다. 말더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 뭐를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어는 잘 못했었지만 그래도 좀 되게 많이 좀 상황 보고 좀 약간 여러 가지 통해서 좀 이해하려고 좀 더 물어보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도 제가 약간 하나 공부하면서도 되게 한 단어만 배워도 여러 가지 적고 외우고 약간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랑 춤도 사실 제대로 배운 게 한국 와서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약간 사실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언어 때문에 잘 못 물어본 게도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때가 주변 같은 연습생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좀 더 약간 거의 매일 출근하면서 뭐 이렇게 연습하고 또 운동도 하고 약간 그랬었던 것 같아요. 혼자 한국의 생활 사실 적응 좀 하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힘들 때마다 그래도 제가 선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참아보고 열심히 해보자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멤버 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연습생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솔직히 어려웠어요. 제가 잠깐 어학연수를 1년을 학생 때 다녀와서 고3이었지만 20살인 상태였거든요. 저는 어쨌든 성악을 전공을 했고 처음 들어왔을 때는 회사랑 얘기를 해서 성악과로 대학도 진학을 하고 연습생은 연습생으로 해서 주말 연습생을 하자 이렇게 말이 되는 상태였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연습실에서 연습을 해보니까 둘 중 하나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에 몰입해서 하지 않으면은 둘 다 놓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을 때 내가 어떤 거에 좀 더 소질이 있고 어떤 게 과연 내 미래에 좀 더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저는 이제 가수를 택했어요. 성악보단. 그래서 가수를 택해서 그때부터 학교가 끝나면은 정말 그냥 교복 입은 채로 연습실 그 복만 가지고 바로 전철 타고 일단 연습실로 와서 연습하는 날이 아니고 그게 출근 시간이 아니어도 일단 연습실에 와서 정말 연습할 만큼 다 하고 다른 애들 다 가고 나서까지 하다가 또 가고 이렇게 반복하고 또 학교가 막 쉬는 날이어도 그때는 막 거의 12시에 와서 연습하고 12시에 가고 이런 일상을 좀 반복을 하면서 이걸 좀 회사에서 좋게 보신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그렇게 하면서 좀 그게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성악과 가요가 굉장히 차이점이 좀 큰 분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발성적인 부분이 좀 많이 힘들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가요를 계속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고 있는 상태여서 바꾸는데 막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 처음에 이제 테스트 녹음이라는 거를 제 지금 솔로곡 소년소녀로 데뷔 전에 한번 녹음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작곡가님이 저한테 가수를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제가 정말 좀 많이 혼났었거든요. 이게 너가 발성도 너무 지금 가요랑 맞지 않고 너무 이 노래 해석도 잘못하고 있고 해서 엄청 혼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테스트 녹음할 때 정말 성대를 깎는 노력을 해서 정말 최단기간에 이거를 바꿔서 갔거든요. 그때 이제 작곡가님도 많이 너가 노력을 해서 왔구나 해서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이 노래를 받게 되었습니다. 녹음하기 전에는 제가 또 좀 그게 목에 좀 따뜻한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근데 원래도 따뜻한 물 좀 많이 먹는데 근데 녹음 전에는 약간 차가운 거는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목소리도 좀 풀어야 돼서 약간 입 이렇게 무 하는 거나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 퍼포먼스 할 때 제일 중요하고 신경 쓰인 게 아무래도 뭔가 컨셉 전달하는 거나 아니면 표정 이런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약간 안무 좀 급하게 배운 게 또 있어가지고 안무에서도 되게 신경 많이 쓰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는 항상 긴장되고 설레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항상 잔동작이 많아요. 뭔가 체크 뭐 다시 하거나 뭐 머리 만지거나 뭐 어디가 만지거나 그리고 좀 긴장 잘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심호흡 이렇게 좀 가끔 올라가기 전에는 꼭 한두 번은 할 것 같아요. 뭔가 녹음 전 루틴이라면은 아직까지 제가 뭔가 이런 성악 발성으로 푸는 게 솔직히 좀 있어요. 이게 보통 뭐 멤버들은 막 목을 풀면 이렇게 부는데 저는 그냥 아직 습관이 돼 있는 게좀 막 이렇게 푼다 해야 되나? 이게 아직 제 목에 좀 더 익숙한 것 같아서 좀 그렇게 목을 풀고 좀 녹음할 때 목에 좀 가래가 끼거나 칼칼한 걸 좀 못 견뎌하는 스타일이어서 녹음하기 전에는 웬만하면 좀 단 거나 간식, 막 요플레 이런 거는 잘 안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퍼포먼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저희가 그룹이다 보니까 합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멤버들하고 정말 합을 많이 맞춰요. 지금까지도 정말 이 팔 하나 뻗는 것도 여기서 누가 이만큼 내려가면은 여기서 다 스탑을 한 상태로 여기가 맞는지 확인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퍼포먼스에서는 합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콘서트나 공연을 하다가 멤버들이 조금씩 부상이 있을 때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올라가서 아무도 다치지 말자 하고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콘서트 올라가기 전에 막 한두 마디씩 하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때도 항상 하는 얘기가 오늘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다치지 말고 재밌게 끝내고 오자. 이렇게 항상 말을 해서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음악은 약간 사람이랑 공감할 수 있고 되게 에너지, 약간 사람은 이렇게 다 가짜 나라 같은데 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메시지든 뭔가 어떤 게 나누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노래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약간 되게 큰 거 되게 좋고 중요한 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악은.
왜냐면 사람은 진짜 음악 하나로 듣고 이렇게 공감돼서 위로도 될 수 있고 하나 듣고 뭐 이렇게 에너지 받아서 희망 갖게 된 상황도 많으니까 그래서 음악은 이런 되게 기적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뮤지션의 매력이면 아무래도 다양하고 그 창의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사람 생각하는 게 많은데 근데 표현하고 이렇게 나온 게는 많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뮤지션의 매력은 이렇게 상상 속에서 현실적으로 드러내는 게 제일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철학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거 잘 모르겠는데 근데 뮤지션이라면 뭔가 많은 거 사람들이 좀 보고 싶고 좀 더 약간 이렇게 희망이든 이렇게 재미든 힐링이든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다면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음악이란 행복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노래를 부를 때도 정말 행복하지만 제 노래를 듣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할 때를 더 행복해해요, 제가. 그래서 뭔가 음악은 감정을 전하면서 행복을 전하고 뭔가 그러는 뭔가 이 자체가 노래라는 이 음악이란 자체가 행복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뮤지션이라는 직업적 매력은 일단 제가 원하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슬픈 노래를 부르면은 그 감정에 입에서 순간적으로 눈물이 나거나 굉장히 슬픈 마음을 그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기쁜 노래를 부르면은 그 정말 기쁜 목소리와 멜로디로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뭔가 그런 감정을 전달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이고 메리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음악의 지향성은 꾸밈 없는 음악을 하자인데요. 저는 제 노래 스타일이 뭔가 기교가 많거나 그 노래에 악기나 뭔가 이런 베이스가 많이 들어가는 음악을 선호하기보다 저는 좀 담담한 음악을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저랑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 음악을 전할 때 감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감정이 꾸며지는 순간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뭔가 항상 꾸밈 없이 솔직하게 음악을 하자라는 게 제 뭔가 좌우명입니다. 사실 아직 정확히 스타일은 저도 뭔가 확실하지 않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발라드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좀 제가 감성적인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 이렇게 붙으면은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좋아하는 하나 마음으로만 해도 뭔가 기쁨든 행복든 같이 느낄 수 있고 좋아하는 거라면은 사실 저한테도 이게 너무 큰 영향이 줄 수 있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좋은 영향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게 좋아하는 게 많으면은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이렇게 붙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 음악 스타일은 솔직히 학생 때는 잘 몰랐거든요. 또 그리고 초등학생 때부터 성악을 했고 합창단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가요가 아니라 민요, 오페라, 뭐 뮤지컬 이런 걸 오히려 더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가요를 처음 접하게 된 게 저희 아버지께서 기타를 이렇게 조금 치시는데 기타를 치면서 김광석 선배님 노래를 되게 자주 불러주셨거든요.
그러면서 가요를 처음 접한 게 좀 지금보다는 옛 시대의 노래들이어서 그때 노래들은 악기가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목소리로 꾸며지는 노래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도 그런 음악을 좀 더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대중분들과 팬분들에게 저는 제 노래를 들었을 때 눈물이 나는 가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을 해왔는데요. 학생 때 제가 노래 대회에 나갔을 때도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수식어를 꼭 붙여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때 뭐 이게 거론해야 될지 했는데 뭐 복사땡 뭐 문화재 뭐 이런 거였는데 거기에서 그래서 제가 심금을 울리는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팬들한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듣는 말이 너 노래를 들으면 되게 마음이 몽글몽글해진다. 되게 귀가 간질간질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거를 극대화시켜서 감정을 더 잘 전달을 해서 제 노래를 들었을 때 감정이 정말 같이 공감이 돼서 눈물이 날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고 그런 수식어를 받고 싶습니다. 제가 인생 영향 주는 노래라면은 제가 그 영화 원데이라는 영화 좋아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노래인데요. Because I Had You 라는 노래인데요. 그게 뭔가 듣기만 해도 그게 되게 많은 감정 화면이 떠올라가지고 뭔가 되게 더 인상 깊고 많이 머릿속에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뮤지션은 김광석 선배님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 가요를 접하고 가요를 즐겨 듣게 된 이유도 김광석 선배님이었고 그때 아버지가 많이 들려주셨던 노래가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김광석 선배님 노래를 더 많이 찾아보고 그러면서 그 시대에 있는 가요를 더 찾아보고 그러면서 요즘 가요도 찾아보고 했기 때문에 뭔가 제 스타트였던 김광석 선배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김광석 선배님의 너무 많은데 한 곡을 굳이 꼽자면 제가 굉장히 자주 즐겨 부르는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가사를 새겨 듣다 보면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따뜻한 듯 뭉클한 듯 되게 많은 감정이 들게 하는 노래여서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저희 이달의 소녀 활동하면서 되게 새로운 경험도 많이 겪어보고 그리고 뭔가 저한테 되게 약간 생각하지도 못하는 게 그리고 뭔가 배운 점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통해서 알게 되고 좀 되게 성장에서도 많이 좋은 게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지금 이달의 소녀를 하면서 저한테 가장 큰 성장점을 준 것은 아무래도 처음 할 때보다 나이가 뭐 지금 더 많이 든 것도 맞지만 멘탈적으로나 제 성격 이런 뭔가 내면이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20살이었거든요. 이걸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저는 굉장히 많이 경직돼 있는 상태였어요. 이거를 잘해야 되고 또 처음 맡아보는 리더기 때문에 멤버들을 잘 이끌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경직된 상태로 계속 일을 했고 멤버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래서 강압적으로 대할 때도 많았는데 계속 일을 하고 멤버들과도 얘기도 많이 하고 하면서 지금은 그때보다 굉장히 편하게 일을 하고 있고 멘탈적으로도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외국 생활이라서 그런지 그런 어려움이
이렇게 시기 때마다 조금씩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가 약간 멘붕도 오고 약간 되게 혼란스러웠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저만의 해결 방법 찾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좋았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제가 원래 일기 안 쓰거든요. 근데 한국 오고 나서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 5년? 4, 5년 동안 썼어요.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속 쓰게 되기도 하고, 그 어느 순간 쓰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 어느 순간 조금 스트레스 좀 소화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마음속에 혼자 답답하거나 약간 속상한 게 조금 누가 들어줬다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기 쓰는 것도 되게 큰 도움 됐었고, 그리고 또 운동이요. 운동 진짜 너무 저한테 큰 영향 줬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들 때마다 뭔가 러닝 하러 가거나 이렇게 운동하면은 그 순간에 그 잡생각 좀 사라지고, 스트레스든 이렇게 머리가 잠깐 정지되는 기분이었는데, 근데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은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시 좀 괜찮아지고, 아,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 그래도 좋은 방법 있을 거고, 좀 좋은 쪽으로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되게, 제일 첫 번째이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제일 힘이 되는 응원이면은 사실 편지도 많이 힘이 받고, 그리고 팬사 할 때 팬들이랑 얘기하면서도 힘이 많이 받는데, 근데 저희가 무대 같이 할 때 밑에서 팬들이 이렇게 저희 무대 하면서 함께 이렇게 외치는 응원법이 정말 뭔가 이렇게 무대 하면서도 갑자기 힘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분명히 무대 이렇게 중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응원법 들어서 뭔가 약간 이렇게 팬들이 저희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저희도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컴백할 수도 있고 노래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무대하면서 계속 힘 더 생기게 되고 좀 더 약간 더 열심히 주고 더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순간을 질문을 받고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달의 소녀를 하면서도 내면이 되게 많이 강해져서 항상 머릿속에 뭔가 휴지통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컴퓨터를 봐도 휴지통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쁜 이런 기억들이나 생각들이 들면은 여기에 다 넣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또 휴지통 들어가서 꺼내보면 또 꺼내지잖아요. 그래서 휴지통에 들어가서 이거 이제 다 비우자 하고 휴지통 비우기 딱 해서 비워버리는, 요즘 그런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든 일을 생각을 해봤는데 굳이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래도 제가 잠깐 활동을 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팬분들이 천천히 그냥 와라, 천천히 와라, 우리는 계속 너를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위로였고 제가 돌아올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과거에 저에게 얘기할 수 있다면 제가 멤버로 되고 그 다음에 완전체 되기 전까지
솔직히 그 시기에 되게 길었었는데 그때 저에게 앞으로 이렇게 힘든 거는 있어더라도 그게 나쁜 거만 있는 거 아니라 좋은 것도 많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안 좋은 생각만 하지 말고 좀 긍정적인 생각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힘들어도 괜찮으니까 힘들고 그 다음에 또 괜찮아지면 또 다시 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분 좋게 이렇게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과거에 저에게 한마디를 해준다면은 지금 그대로 너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긴장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너가 하고자 하는 길이 맞다고 생각이 들면 그대로 직진해서 가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데뷔 초 때 굉장히 항상 긴장이 돼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저에겐 솔직히 스트레스로 많이 쌓였었거든요. 뭔가 잘해야 된다는 욕심도 있고 멤버들을 잘 통솔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회사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항상 긴장되고 부담이 많이 돼 있어서 그냥 그때 당시에 너가 생각했던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게 틀렸던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너를 믿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